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거는 엄청난 것은 아니지만 대단한 것입니다. 요즘 여름이 돼서 많이들 놀러가고 싶으시죠? 저기 카메라 들고 나침반이나 지도를 들고 어디든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신 텐데 지금 가기도 그렇고 마음만 앞서 있을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잘 알기에 이런 지구상의 신비한 장소 미스티컬 플레이스 오브 더 어스라고도 하죠? 네, 준비해봤습니다. 어차피 가죠. 다른 음악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것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양이 좀 많아요. 일단은 고대 7대 불가사의로 이거는 장소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건데 유적지들이 많이 있어요. 기원전에 만들어진. 그리고 지구의 신반 장소 본 내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PPT에 퀴즈가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퀴즈에 대한 상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 안타깝네요. 제가 거금을 들여서 청포도즙 10%가 들어간 왠지 내 돈 주고 사먹기엔 아까운데 받으면 기쁜 그런 사탕을 준비하는데 있어요라고 하나만 있었으나 그 사람한테 줬을 텐데. 저 있어요 했어요. 네? 하나 드릴게요. 저요. 그 이후에는 퀴즈에 던져드릴까요? 아니면 받아가요? 네, 선착순 한 명이에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퀴즈도 아주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잘 보시면 다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그 피라미드 3개 중 가장 큰 기자에 대해 피라미드라고 하는데 이집트 기자에 있는 피라미드 중 하나로 기원전 2560년경에 제작을 시작해서 그때 파라오의 무덤인 쿠푸의 피라미드가 20년 후에 완공이 됐어요. 그 높이는 약 147m로 삼각형 밑변의 길이는 230m입니다. 되게 사람 보이시죠? 돌 하나보다 작으신 거. 그리고 구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왕의 방, 왕비의 방, 그리고 대화랑과 여기인데 이 통로는 820년경에 7대 칼리프인 알마문이 처음 발견했는데 이게 왕의 묘실이라고도 하는데 왕의 묘실이라고 지어진 이유가 그냥 관이 하나 있어서 왕의 묘실이라고 지어지고 있어요. 일단은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되게 좁고 가파른 통로들이 가득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왕의 묘실이에요. 근데 피라미드가 무덤이 아니라는 설도 몇 가지 있는 게 왕의 유체나 벽화나 왕의 유물 그리고 보물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가장 강력한 가설이 도굴됐거나 아니면 묘지가 이장됐거나 라는 가설이 가장 크고 아니면 피라미드가 아예 무덤이 아니다라는 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전력을 만드는 기구다라고도 상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피라미드가 이집트가 그때 천문학이 많이 발전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피라미드랑 오리온 자리랑 이렇게 대칭을 해보면은 3개의 오리온 자리 별자리와 피라미드 3개가 일치한다고 하네요. 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퀴즈가 나가네요. 방금 말했던 거죠? 이집트 기자에 위치한 피라미드 3개는 어느 별자리에 동일할까요? 네, 객관식이에요. 이건 풍선별, 이런 오리온 자리, 저요. 자, 다들 해주시고 하나, 둘, 셋. 여기 안 보여요? 여기로 앉아. 그러면은 불만이 많으니까 둘 중 한 명. 그래? 저요. 저요. 2번이요. 오리온 다리. 네, 이건 오리온 자리. 정답. 네, 정답이죠. 먹으셔도 되긴 하는데 쓰레기는 버려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알고 있죠. 바빌론 제국의 바빌론 공중정원이에요. 기원전 500년대에 만들어졌고 거대한 인공전원을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이게 추측이라는 이유가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면서 파괴가 됐어요. 또 뒤에 여기 바벨론 탑도 보이시고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네부자드네자르가 이웃나라에서 데려온 왕비가 고향을 그리워하며 향수병을 앓자 인공의 산을 흙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인공 정원을 조성해준 공중정원이에요. 넓이가 60제곱미터고 높이가 105m로 현대 30층 건물 높이와 같다고 하는데
왕비가 얼마나 좋은데 살았는지 그거를 재현했다고 하는데 참. 근데 이것도 신의 궁정이라고 거의 불렸던 바빌론의 공중전원도 기원전 538년에 페르시아 제국이 침략을 해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알렉산드리아의 등대인데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면은 잘 모르시죠? 알렉산더 대왕은 다들 아시죠? 그 왕이에요. 그 왕의 장군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1세 소테르가 명령으로 알렉산드리아 항구 부근에다가 등대를 설치하게 돼요.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 등대라고도 불려요. 이게 등대는 하얀색의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고 높이가 약 130m이면 3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빛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등대 맨 꼭대기에는 불이 항상 타오르고 있었다고 하네요. 이것도 역시 1303년, 1323년에 대지진으로 벽면이 1차 붕괴되고 1349년에 완전 붕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잔해들이 남았는데 이것도 1480년에 이집트의 술탄 카이타바이가 등대 잔해로 카이타바이 요새를 세우면서 거의 600년간 이게 서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600년간 맨 위에 타오르던 불이 그때서야 꺼졌다고 하네요. 또 문제 나갑니다. 정말 쉽죠, 진짜. 알렉산드리아 등대 주 재료는 무엇일까요? 또 객관식. 화석, 대리석, 운석, 자석. 저요. 네, 다 내리시고 하나, 둘, 셋. 저요. 네, 다름이 2번 대리석. 네, 대리석. 정답. 하우스 3점. 이건 안 잘렸네요. 네, 다음이죠. 아르테미스 신전, 디아나의 신전이라고 불리는데 신전이 첫 번째 신전은 청동기 시대에 세워졌는데 그때 흔적만으로도 그 장소가 아주 신성한 장소였다고 하네요. 기원 후 401년까지 최종적으로 파괴되기까지 총 3번의 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신전은 아마존족이 건설을 했고 기원전 7세기에 첫 번째 신전은 홍수로 파괴가 됩니다. 이때는 아마 나무로 지었을 거라고 가설이 많이 있고요. 네, 기원전 560년경에 메타게네스라는 아주 유명한 조각가가 두 번째 신전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헤로스트라투스의 방화로 파괴가 됩니다. 불타서 없어졌어요. 세 번째 신전은 길이가 137m, 너비가 69m, 높이가 18m인 127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러나 서기 286년에 고트족의 약탈로 또 파괴가 됩니다. 이때 이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를 목록을 작성한 안티파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일단은 다 목록을 작성했으니까 7대 불가사의를 다 봤겠죠? 그때 이것을 봤을 때 다른 불가사의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름다웠다고 하네요. 두 번째 메타게네스의 신전이. 그리고 아마 몇몇 번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저 까만 옷 입은 놈이 왜 장소라고 하면서 파괴된 유적지만 보여주나라고 몇몇 분들은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이게 다 웬만하면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기원전에 지어졌고 그때는 기술이 안 됐기 때문에 거의 다 웬만해서는 지금까지 왔어도 파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때는 이민족의 문화나 건설물들은 다 타종교의 문화의 건설물이거나 아니면은 불운의 상징 이런 걸로도 생각을 해서 민족성을 부순다라는 생각으로 다 웬만한 건축물들은 파괴를 하고 왔다고 하네요. 약탈을 했을 때. 그래서 자신들의 신전을 짓거나 건축물을 짓는데 잔해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또 문제 나가네요. 고대 7대 불가사의 목록을 작성한 사람의 이름은 방금 말해드렸죠 제가. 다 4번 추천드립니다. 하나, 둘, 내리시고 내려. 셋. 유리. 틀렸습니다. 하나, 둘. 올리고 있는 사람 뒤에 안 드립니다. 셋. 이녀. 1번. 1번. 안티파트로스. 정답. 하우스 3점. 아, 짜증나. 세 번째. 마우솔로스의 영묘라고
무덤이에요. 마우솔로스의 영묘에는 할리카르나 소스에 지어져 있는 무덤인데요. 사트라프에는 이때 국방부 장관 정도로 알면 돼요. 사트라프는 그때 마우솔로스와 그 아내이자 누이인 아르테미시아 2세랑 같이 안치가 돼 있는데, 누이인 이유는 이때는 근친이 위법도 아니었고 혈통을 잇는다는 이유로도 근친이 많이 행해지기도 했어요. 이때 시대는. 알렉산드리아의 대왕과 해적의 공격에도 파괴되지가 않았고 그냥 넘어갔으나 12세기에서 15세기에 지진으로 1차가 파괴됐고 16세기쯤에 로도스의 성요한 기사단의 침공으로 완전 파괴가 돼요. 그리고 이 무덤 건축물이 지금의 무덤 건축물들에 거의 막대한 영향을 주었고, 아까 1번 보셨던 기자의 대피라미드 기억하시죠? 그 피라미드를 제외하면 이게 제일 크다고 하네요. 또 올림피아의 제우스상, 제우스는 다들 아실 거예요. 기원전 5세기경에 페이디아스에 의해 제작이 되었고, 이것도 역시 파괴가 되었어요. 미리 말했잖아요. 제우스 신전 안에 일단 상을 만들고 그 안에 신전을 만든 거예요, 따로. 그리고 높이는 약 12m의 나무상인데 이거는 복원을 한 거라 돌로 만들어져 있어요. 대략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 6세기에 파괴가 되었다고 하는데, 일단은 기원 후 638년쯤에 신전 파괴령이 내려져가지고 신전들이 다 파괴가 됐고, 또 이 상이 있던 자리에 침략을 당하고 이 제우스 상은 비잔티움 제국으로 이전이 되게 돼요. 근데 이전된 이후로는 서적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마 방화로 파괴됐을 거라고 추측이 되고 있어요. 또 문제가 납니다. 제우스 상의 주 재료죠. 하나, 둘, 셋. 현미. 사과나무. 틀렸습니다. 저요. 조개님. 삼나무. 네, 섬나무. 정답입니다. 정답 버스 1점. 인터스트 안 되게 잘 되니까. 다음은 고대 7대 불가사의의 마지막 불가사의예요. 로도스의 거상이라고. 겁나 엄청 큰 상이에요, 그냥. 로도스, 크로이소스의 거상이라고도 불려요, 이게. 로도스에 있던 조각상인데, 로도스는 그때 당시 거의 가장 유명한 항구 중 하나였어요. 여기 이렇게 항구에 배가 들어오시는 거 있죠, 다리 사이로. 마케도니아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축하를 하기 위해 자신들의 장비나 무기를 팔아서 청동을 사들여서 제작을 하게 됐어요. 높이는 36m로 태양의 신 헬리오스를 모티브로 삼아서 청동상으로 제작을 했어. 그런데 기원전 225년경에 지진으로 완전 파괴가 돼요, 그냥 아예. 그리고 1000년 동안 그 잔해가 방치되어 있다가 654년에 분해를 한 뒤 한 부자였던 유태인에게 판매가 됩니다, 청동물은. 또 문제가 나갑니다. 어느 나라의 전쟁에서 기념을 하기 위해 만들었을까요? 저요. 하나, 둘, 셋. 저요. 헤르시아. 틀렸습니다. 저요. 하나, 둘, 셋. 저요. 우정 4번. 아니요. 틀렸습니다. 아영 한 번도 못 들었으니까. 저요. 저요. 3번. 한 번. 네, 맞거든요. 정답 버스 3점. 좋아. 어디 갔어? 내 다리를 떨어졌어. 네, 이제 거의 메인 타이틀이죠. 지구의 신비한 장소. 일단 여기는 스페인의 리오틴토 강산에 가까이 있는 강이에요. 강산 주변을 흐르는 강으로 틴토강의 발원지 근처에 있습니다. 특정 박테리아의 영향으로 물이 이렇게 붉은색을 띠는 게 특징이고, 당연히 이곳의 물은 인체에 유해합니다. 마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사하라의 눈으로 사하라 사막 서쪽의 모리타니아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엄청나게 거대하죠. 크기가 직경 50km. 리체트 지형이면 우주에서도 보일 정도로 아주 거대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주에 나간 사람들한테는 이게 랜드마크라고도 불리기도 한데, 우주의 랜드마크로. 이게 다시 보시면은
이게 우주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 가지 가설이 존재하는데 뭐 중세 시대에 땅의 층이 가스로 인해 만들어진 거다라고도 있고 가장 유력한 설은 근처에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생겨 있어요. 운석이 떨어져서 남은 흔적이. 그래서 운석 충돌도 가장 큰 가설로 하나로 남고 있습니다. 다음은 브라질의 호라이마 공원입니다. 브라질, 베네수엘라, 가이아나 국경에 접한 해발 2,800m의 산인데 세 나라의 산의 국경에 접해 있어요. 그만큼 거대한 산으로 이 산의 특징은 희귀한 모양의 암석, 깎아지른 듯한 절벽, 각종 폭포의 웅장한 소리 그리고 구름이 정상에 올라갈 시 발밑으로 떠다니는 구름이 가장 큰 특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과사전에 보면은 여기 이 정상은 메이룩이라고 하는데 여기 직접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맨 위에. 근데 후기들을 보면은 매번 비가 오는 건 아니라고들 하더라고요. 이러한 산의 형태를 인디언어로는 테푸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뜻은 신들의 집이라고 해요. 신들의 집이라고 불릴 만큼 신비롭고 되게 엄청난 장소인 것 같아요. 같습니다. 그럼 6번 문제 또 나갑니다. 사탕을 뿌리는 것 같아요, 나중에. 브라질 호라이마 고원이에요. 잘못 쓴 거예요, 저거. 테푸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뜻은 무엇일까요? 신들의 땅, 가장 큰 상, 신을 모시는 곳, 신들의 집. 저요. 하나, 둘, 셋. 저요. 이쪽 한 번 뒤에. 신들의 집. 신들의 집. 정답. 사탕은 근데 이 정도로 뿌려도 아직도 되게 많이 남아있네요. 그냥 줘요. 싫어요. 그냥 500원. 네 번째는 멕시코의 치첸이트사 지역인데 보통 치첸이트사를 말하면은 이 계단 형식으로 이루어진 피라미드를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말해요. 유카탄 반도에 위치하고 마야인들이 남긴 유적지예요. 계단식 피라미드로 계단 숫자를 모두 합치면 364개. 그리고 여기 맨 위에 재단까지 합치면은 365개로 태양력 1년인 365를 뜻하는 계단의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던 관습이 있었어요, 마야인들은. 그래서 곳곳에 그런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는 유적지라고들 하네요. 무슨 흔적이 발견되는지는 안 말해주더라고요. 네, 7번 문제입니다. 치첸이트사의 피라미드 계단을 모두 합한 수는? 이것도 객관식이에요. 하나, 둘, 셋. 조개님. 364. 364 맞아요. 365는 재단까지 합한 숫자예요. 와. 예. 다섯 번째. 이거는 되게 많이들 아실 거예요. 칠레 이스터 섬의 석상. 서쪽 남태평양에 위치해 있죠. 이스터 섬으로 커다란 석상들인데 1200년대에서 1500년대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어요. 인주민들이 모아이라고도 불려요. 평균 높이는 3.5m에서 5.5m, 평균 무게는 40톤에서 50톤 가까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발견된 숫자만 887개로 신들을 모시기 위해 만들어진 석상이에요. 그리고 이것 또한 되게 유명한 곳이죠. bermuda 삼각지대. 버뮤다 제도, 마이애미, 푸에르토리코의 세 지점을 연결하는 삼각형 구역의 안쪽을 말하는 지대로 수많은 비행기와 선박들이 실종, 추락, 침몰되었고 잔해한 실종자들의 시체 또한 보이지 않는 미스테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구역인데요. 이게 난파선들이고 가장 유력한 가설들은 메탄가스가 가장 유력한 가설인데요. 배가 지나가다가 메탄가스로 인해 부력을 잃어 침몰하거나 아니면 비행기가 그 버뮤다 구역 지대를 지나가다가 메탄가스에 의해 엔진에 불이 일어나서 추락 혹은 침몰한다는 가설이 제일 큽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이것 또한 미스테리할 수 있는데 사실 버뮤다 삼각지대 구역은
가장 많은 배가 지나다니고 가장 많은 비행기가 하루에 수십 번씩 돌아다녀요. 그래서 저런 침몰이나 추락은 정말 일부분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또 문제 나갑니다. 이거는 좀 색다르게 OX입니다. 공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 둘, 셋. 아영이. 네, 있습니다. 정답. S 3점. 거의 웬만하면은 사람들이 상상한 미스테리도 많이 추측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7번, 이것도 많이 아실 거예요. 지금 2002년쯤인가? 새로 실내 불가사의를 만들었을 때 하나로 들어간 거죠.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코르코바도 산 정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38m의 석산으로 도시의 거의 이 도시의 상징물이라고 했었는데 이 도시 또한 세계 유명한 항구 3개 중 하나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 정상에 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보이는 게 되게 웅장하다고 하네요.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또 문제가 나갑니다. 이건 아까 문제죠? 영문은 무점 크기 중 가장 클까요? 하나, 둘, 셋. 유리. X. 땡, 틀린다. 저요, 선착순이죠. 하나, 둘, 셋. 여기도 바꿔요. 근데 그쪽 너무 많이 나갔어요. 이렇게. 저희 하나밖에 안 했어요. 저희 하나밖에 안 했는데. 저요. 저요. 다름이랑 희연이 가위가위보? 가위바위보. 네. X였습니다, 사실. 뭐야? 아까 말했죠? 대피라미드가 있었죠? 뭐야? 헐. 농락당했어. 렉백이 공부하다가 기자의 대피라미드가 가장 큽니다. 농락당했어. 베네수엘라의 카타툼보. 섬이랑 강이랑 거의 합쳐서 부르는 지역이에요. 베네수엘라의 카타툼보 강의 특이한 기후로 인해 번개 소나기가 떨어지는 지역인데요. 하룻밤 10시간 동안 거의 1년에 160일 이상의 번개가 떨어진다고 하네요. 저 맞으면 머리 좋아져. 거의 이 정도 가까이로 번개가 쏟아진다고 하네요. 미국의 모닝글로리 호수. 이거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SNS에서 많이 산성호수로도 불리죠. 호수가 되게 푸르고 깊어요. 수심은 거의 관측이 안 될 정도라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 주위가 노란빛이나 붉은빛을 뜨고 있는데 그거는 관광객들이 동전이나 쓰레기 등을 던져서 그게 분해되거나 해가지고 오염이 됐다고 하네요, 호수가. 근데 산성 호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그냥 푸른빛 호수인데 사람들이 이런 깊고 밑이 안 보이니까 이런 사람들의 상상력에 의해 저긴 산성 호수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신이 퍼지게 된 겁니다. 그냥 호수예요.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면은 수영을 잘하시면 살 수는 있겠죠. 아, 깊어요? 깊어요. 수심이 관측이 안 될 정도예요. 그리고 주위에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사람들이 너무 오염을 시켜서 주위에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그 공원에. 그리고 아프리카 세네갈에 위치한 핑크색 호수입니다. 무기질과 소금 함량이 굉장히 높아서 드물질의 화학 반응으로 분홍색을 띠게 한다는데 이것도 가설이고 다양한 가설들이 있는데 이게 제일 유력하다고 하네요. 소금 농도가 사해보다 높습니다. 사해보다 1.5배 높아요. 그리고 염분 농도가 아주 높은 호수죠. 그러니까 호수물 1kg당 380g의 소금이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들어가도 되긴 합니다. 사해보다 소금 함량이 많기 때문에 잘 뜨기도 하고요, 사해보다. 자,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세네가 핑크호수가 사해보다 아이고, 뭐야. 저요. 하나, 둘, 셋. 저요. 유리. 잠시만요.
아니 그거 뭐야? 3, 2, 5, 아니야? 4, 노야. 네, 5. 정답입니다. 마지막 문제라고 했죠?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안 찾은 것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양이 적어졌어요. 꽤. 그래도 여러분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이나마 달래졌으면 좋겠네요, 이게. 그렇다고 저희 가는 건 좀 위험하니까 웬만하면 안전한 데로 가세요. 여행 갈 때는. 그럼 사탕 주세요. 받았잖아요. 다 받았어요. 혹시 사탕 못 받은 사람 있어요? 와.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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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고. 땡겼어요. 안 먹는다며, 어차피. 수이. 사탕이. 아니 있으니까 주워. 한 주먹 던져주세요. 아 이제야. 열로 던져 열로. 괜찮았어요. 하나는 제가 챙기고, 뿌리세요. 가 남았는데, 던져 그냥. 의견 받고. 이거 뿌려. 그렇게 할까요? 한번 던져요. 뿌려 이렇게. 이쪽으로 돼 있어. 없어요. 연속으로 빠바바방 계속 하는 거예요. 야 낮게 던져. 낮게. 즐거운 시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